안녕하세요. 이사해영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1톤 화물 운송이 힘든 이유, 1톤 화물 운송 하지마 1탄. 제가 이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솔직히 용달 운송을 한다고 보면 겉으로는 뭐 1톤 화물차 하나 사서 운행을 하고 쉬고 싶은 날 쉬고 하면서 좀 편해 보이기도 하고 콜 잡아서 일하니까 뭐 다른 기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며칠 전에 주유소에서 저 기름을 넣는데 1톤 화물 운송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사다리차 기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사다리차 기사님 사다리 하신 지 몇 년이 되셨냐,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아직 고정 고객도 없고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한 그런 분야에 들어가시면 최소한 3년은 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예비조사 없이 남의 얘기, 시장조사 없이 나의 간단한 판단으로 이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로 1톤 용달 화물 운송을 하는데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적정 운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주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화물 운송이 많으려면 일단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뉴스에서 보면 많은 공단에서 그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업들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 이게 일이 많지 않아서 직원 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1명, 2명 데리고 사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를 보면 아주 최악을 치고 있죠, 현재. 그리고 또 상가나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보면 빈상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어느 동네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분들 경기도 많이 안 좋아요. 그분들이 경기가 좋아야 뭐 냉장고 배달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식자재들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화물 운송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화물 주선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화물 운송에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주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고객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루에 뭐 100개의 오더를 콜로 띄웠다 하면 지금은 한 70개, 80개 정도 띄우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주선업 하시는 분들도 겪어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다른 회사에 다른 물류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업체 오더를 가져오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게 지금 바로 화물 운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 가격을 받고 화물 운송을 한다, 1톤 기사님들이,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의 현실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톤은 다 같은 경유차가 아니에요. 지금 1톤 트럭 경유차 생산이 중단됐죠. 그래서 세 가지 차량이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요. 경유차, LPG차, 전기차. 이 세 가지 1톤 트럭이 지금 현재 화물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게 전기차잖아요. 그럼 화물 주선사들이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겠어요? 경유차 기준, LPG차 기준, 전기차 기준. 요게 4시간적 여유가 있고 화물 이 오더를 배차하는데 여유가 있다. 그럼 전기차 기준으로 배차를 해요. 그리고 이거 좀 긴박하다 하는 것들은 경유차 위주로
가격을 책정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경유차를 갖고 있지만 전기차 가격에 오더를 할 때도 있고 LPG차 가격에 오더를 시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섞여 있지만 가격은 주선사들이 부르는 가격대로 책정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1톤 기사님들이 내 입맛에 맞춰서 일을 잡으려면 하루에 나가서 한 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수 접고 2개, 3개 하고 내가 여러 수를 접으면 4개 정도 할 수 있는 하루에 그 정도 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주선사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분들이 경기가 좋으면 그냥 얼마입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객사들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사정을 나의 물류 대행사인 주선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주선사도 어쩔 수 없이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저렴하게 배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선사가 봉사단체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수수료를 또 조금 뜯어야죠. 자기가 챙겨야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 마진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화물 운송 단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경유값이 지금 1,600원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수입하는 단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 전혀 반영이 잘 안 돼요. 이 시장은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보낼 때 이 회사와 물류 회사와 건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화물협회에서 표준 운임제를 연장하라 이런 걸로 조금 국가의 행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여러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잘 알고 있죠. 결과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먼저 콜센터 첫 번째로 콜센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기사님들은 다 알고 계셔요. 업체가 오더를 띄우면, 그러니까 주선사가 알선소가 오더를 띄우면 모든 기사님들한테 띵동 하고 이제 알림이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오더를 클릭하신 분이 그 오더가 마음에 들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표준 운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오더의 경우에는 가격이 해도 너무하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님이 먼저 잡으셨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님 또 잡으셨다 나도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더를 띄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배차가 안 되면 가격을 5,000원, 10,000원 올려서 재업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 가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선사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배차가 되고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만 더 주면 배차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선사의 문제도 있지만 화물 기사님의 문제도 심각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장거리 운송으로 가볼게요. 장거리 운송은 정말로 심각해요. 이거를 왜 하나 싶을 정도의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라와요. 저는 화물 오더를 많이 띄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챙겨 드리는데 서울에서 경상도나 전라도로 내려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주냐면 톨게이트비, 기름값, 밥값, 거기에 단거리 운송 마진 정도 그 정도 주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많이 주면 기름값에 톨게이트비 아니면 기름값 정도만 주고 올라오라고 해요. 그렇게 오도를 띄우고 있어요. 그게 정말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운송을 가는 사람들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동네에서 근거리 2개를 하면 몸도 편하고 아무래도 부담감도 적고 차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훨씬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하루에 내가 매출만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얼마를 찍어야 되겠다. 실상 남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장거리 운송을 가는데 현재 장거리 운임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와요. 내가 화물 운송업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정말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단가가 또 뭐 어떻다 저렇다 요즘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기 위해서 상담하실 전화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일 하실 거 있으시면 다른 일을 하셔라. 내가 볼 때 5년 안에 이런 현상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다. 라고 현재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든 2부류 중에 1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거리를 가면 보통 1박 3일로 가죠. 1박 3일. 그래서 가면서 하루 반, 뭐 오면서 하루 반. 그래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올 때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이렇게 해서 와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다. 자랑삼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절이 변하면 시기가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 시기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화물 운임 단가는 해도 너무하다 라는 정도의 단가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세상에 들어가기 싫어서 요즘에는 화물 운송 광고는 하질 않아요. 뭐 옛날에는 조금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화물 운송 광고를 안 해요. 그리고 뭐 기사님들한테 그런 가격으로 오더 띄우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화물 배차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본업이 이사만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1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2편에서는 뭐 수작업권, 주차권, 차량 관리권 뭐 이런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시 정리해서 바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